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입니다. 오늘은 10월 22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얘기할 게 좀 많죠. 오늘도 좀 특별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RFHIC가 실적 발표를 했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이노화헬스 좀 전환사채 이슈에 대해서 좀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랑 반도체랑 헬릭스미스에 대해서 이렇게 총 두 편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이슈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이랑 미국의 어떤 무역 협상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어떤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말을 하고 있고 무역 전쟁을 격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국이랑 미국에 모두 유리하고 사실은 이것이 모든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모두 다 유리하죠. 서로 이제 다이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조금 양보하고 나도 조금 양보하고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이제 좋은 모습인데 개인적으로는 빨리 화해를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무역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오늘도 이제 오늘 새벽에 0.9%가 오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추세선을 좀 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락할 거라고 개인적인 예측을 했었죠. 근데 지금 차트를 보면은 지금 전고점을 뚫어 넘을 기세예요. 기세만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이 정말로 합의가 된다면은 일시적으로는 이 정고점을 뚫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완전 정치적 이슈에 따라 달린 거죠. 그래서 미래를 함부로 예측하기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둘 다 상당히 좀 좋았죠. 코스피가 1.16%가 오르면서 계속 이제 고점 테스트를 하러 넘어가는 그런 단계이고 만약에 이 고점을 좀 넘는다면은 굉장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의 안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더 큰 아주 큰 폭락은 좀 가능성이 떨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 아직 오른폭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오른폭이 오히려 더 적기 때문에 코스닥이 더 오를 그럴 가능성도 더 많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121선 가까이 와가지고 차익 실현 물량이 크게 오늘 한번 나왔죠. 거의 1.5%인가 4%인가가 좀 오르다가 좀 빠졌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지수상으로는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이 섹터별 등락을 보면은 5G가 좀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지수가 1% 올랐는데 사실 1% 이상 오른 종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 5G 섹터가 오늘 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노화헬스가 오늘 좀 많이 빠졌고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진 것 같고 다산네트워크스나 이제 KMW만 소폭 상승을 했고 RFH가 좀 이제 좀 재밌었죠. 그래서 뒤에 조금 있다가 이거에 대해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이노화헬스 전환사채 이슈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사업 보고서에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전환사채 CB를 2019년에 좀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발행을 했었네요. 그리고 만기가 2021년이고 이 전환 청구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2019년 11월 7일이니까 지금이 이제 10월 22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환 가능 주식수가 70만 주이기 때문에 이노화헬스 전체 주식이 600만 주예요. 그러니까 사실 10% 넘는 그런 물량이 전환사채를 통해서 주식으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주식의 주가 상승에 좀 부담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전환사채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말 그대로 전환 가능한 사채예요. 사채라고 하면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기업에서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돈을 마련할 때 쓰는 그런 빚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전환할 수 있는데 어떤 걸로 전환을 하느냐?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이 전환사채예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전환사채라는 것은 이제 사채인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가진 것을 전환사채 CB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만약에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사채에 대한 그런 권리는 없어지면서 오롯이 이제 주식으로만 갖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전환사채가 굉장히 그 사채권자에게 유리한 것이 만약에 주식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냥 그 사채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회사채로 가지고 있게 되면은 회사에서 뭐 연당 뭐 2% 내지 3% 그 회사채 이자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원금은 유지가 되면서 2% 3%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고 그리고 뭐 리픽싱 개념도 있잖아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분들은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5,000원에 샀는데 이 주가가 10,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 그 사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사채로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주식으로 다 바꿔가지고 팔게 되면은 수익률이 무려 100%나 갖게 되는 거니까 이 주식이 떨어져도 나의 원금은 보장할 수 있고 주식이 오르게 되면은 2배 가까운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채권자에겐 좋은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환사채가 어떤 그런 이슈랑 맞물려 있냐면은 2018년에 대주주가 변경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노웰스 대표이사가 경영권 18%를 279억 원을 KCIG와 LIG 넥슨원에다가 지분을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KCIG가 203억 원을 납입을 하고 그리고 LIG가 75억 원을 납입을 해가지고 이 대표이사의 대주주 지분을 모두 다 가져와서 주주 구성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대 주주가 현재 KCIG로 되어 있습니다. 130억 원 정도의 사채, 전환사채도 같이 인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환사채 2018년 11월 달에 발행한 그래서 이제 130억 원 정도의 이제 사채가 있었고 3년의 전환가액은 2만 원대이고 전환에 발행되는 신주는 56만 주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주주를 변경한 이유는 이제 급변하는 5G 시장 대응을 위해서 R&D 투자와 경영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그룹사 KCIG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최대 주주로 해서 경영 환경 안정화를 이끌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기사가 이게 5G 이노웰스 1년 만에 KCIG의 효자 누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전환사채가가 아까 2만 얼마였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3만 원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로만 따지면은 굉장히 한 70% 가까운 그런 수익률을 내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5,000원 주식이 만 원이 됐을 때 만 원에 이제 주식을 팔게 되면 수익률이 100%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승률로만 따졌을 때 KCIG가 지금 매수한 그런 전환사채를 지금 시장에 팔았을 때 그 차익이 굉장히 이제 크다. 이런 얘기죠. 11월 7일부터 보통주 전환이 가능한 그런 사채이고 전환 가능 보통주는 73만 주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상당히 크고 만약에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매도세로서 굉장히 큰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KCIG가 사실 이번에 좀 공부를 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독립계 사모펀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에 대해서 보면은 기업 승계랑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가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모펀드라고 하고 지배 구조 개선 그리고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수익 극대화 그리고 투자 대상의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에 이제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CEO가 얘기한 것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주 이익 환원을 통해서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해소를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 하락이 이거랑 관련이 되어 있는지는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다른 종목 대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만한 시점이고 그리고 전고점에 딱 와 있잖아요. 전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로 오르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조정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다시 전환사채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2주 뒤에 전환 청구 기간이 다가오면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일반인들이 이 주식 전환 청구 가능 그 권리 날짜가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식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팔아버리겠죠. 근데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이 10일을 인수한 것이 대주주잖아요. KCIG 대주주인데 일반적으로 대주주가 이렇게 물량을 받았을 때 매도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죠. 물론 대주주가 물량을 파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대주주의 지분을 늘리는데 이 주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지 바로 이게 전환을 가능하다 그래서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시장에 물량이 나올 것이냐 그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 전환사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보다는 앞으로 2020년, 2021년에 실적이 얼마나 더 상승할지가 주가 움직임의 더 본질적인 것이겠죠. 이건 약간 노이즈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사실 메인 얘기인 RFHIC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생각보다 실적이 굉장히
굉장히 나쁘게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지금 마이너스 적자로 전환이 되었고 매출액도 좀 낮게 나왔는데 지금 컨센을 보면은 사실 영업이익이 한 18억 원이고 매출액을 한 150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컨센보다 영업이익도 굉장히 낮게 나오고 매출액도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RFHIC에 대해서 잘한 점과 잘못한 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잘한 점은 이때 이제 급등을 했을 때 얘기죠. 급등을 했을 때 3분기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한 전체 물량에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총 3번을 매도를 하면서 한 40% 제가 가지고 있던 물량의 40% 정도 차익 실현한 것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잘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못한 점은 3분기 실적이 이렇게 못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죠. 그래서 사실 매도를 하고 나서 거의 이제 바로 매수를 시작을 했고, 여기서 매수를 했고, 여기서도 분할 매수를 했죠. 조금 매수를 빨리 했나, 분할 매수를 너무 성급하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좀 반성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 실적이 단기간에 좋게 나오긴 힘들기 때문에 박스권을 좀 몇 달 정도 그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오늘 박스권을 크게 뚫지 않고 박스권에 딱 걸리면서 오늘 사실상 양봉으로 끝났죠. 그래서 괜찮은 모습이고, 결론적으로 오늘 좀 분할 매수를 오늘도 좀 시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레포트를 보면은 이제 화웨이 매출 쪽이 일시적으로 감소를 했고, 올해 상반기에 설비 인력 투자들이 이제 고정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영업 적자를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기 지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일본 수출 쪽이 4분기에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4분기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기대를 하면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2020년에는 매출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 RFHIC를 투자하는 이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오늘 추가 매수를 시행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2020년까지 들고 가실 분들은 이런 잔파동에 흔들리실 필요 없고 홀딩 하시면 되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매도를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멘탈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제 이제 시간 외에서 좀 많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3%, 4% 많이 하락을 했는데, 혹시 이렇게 많이 떨어질 것에 대해서 좀 두려운 마음에 편히 주무시지 못하셨다라면은 종목을 볼 때 마인드를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신 분들이 댓글에 좀 남겨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주가를 이제 볼 때, 어떤 종목을 볼 때 올라라 우리는 그렇게 당연히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마인드는 그렇게 올라라 기도를 하기보다는 하락한다면 이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 한켠에 꼭 가지고 계시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마인드가 올라라 제발 올라라 그렇게 기도 매매를 하는 거죠. 근데 막상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힘들고 심적으로 힘들고 밤에 이제 잠도 못 자고 가족의 가정이라든가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냐면은,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없을 수 없죠. 당연히 종목이 오르면 좋죠. 근데 이런 마음을 또 더 크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락하면 어떻게 하지? 분할 매수를 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내려가면 손절을 할지, 좀 더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신경 쓰지 말까, 이런 하락에 대한 그런 대비를 평소에 그냥 계속 종목을 볼 때 오르기 기도하기보다는 하락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대비를 미리 계속하고 있으면은 그런 상황에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거라는 점을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사실은 좀 기분이 오히려 더 좋았어요. 만약에 실적이 이제 안 나와가지고 하락을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RFHIC가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 전체 포트에서 한 6%, 7%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비중을 더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하락을 해가지고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마련이 됐고, 이게 설마 조금 더 하락을 하더라도 2020년에는 분명히 정고점을 넘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저 같은 그런 분할 매수 대기자들에게는 훨씬 땡큐라는 그런 장이죠. 그래서 오늘 이노아리스랑 RF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상입니다.